경남 산청군에서 서량 딸기를 재배하는 하철원입니다. 딸기 농사 지은 지가 올해가 6년 차에 들어가고요. 주로 육묘에 중점을 두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딸기는 9월에 정식하는 게 있고 또 4월에 정식한 게 있는데 9월 정식과 4월 정식의 농사법이 조금 다릅니다. 9월 달에 농사하는 법도 정리가 돼 있고 또 4월에 농사하는 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이 농장은 4월에 정식을 해가지고 올 9월 달에 묘종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주는 원래 그 10월 달에 런너라는 거를 삽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1, 2, 3월까지 겨울에 그 타발 휴면을 실시합니다. 그 타발 휴면이 끝난 이 모종을 대개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정식을 해서 고온기인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중순까지 이 모주 생산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미묘는 10만 주고 또 3월에 정식할 묘는 한 6만 주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10만 주가 고정이고요. 4월 정식묘는 런너, 그러니까 그 새끼 런너를 받는 게 주 목적이고요. 9월에 정식하는 거는 딸기 과일을 생산하는 목적인데 4월이나 3월, 4월에 정식하는 모종은 런너를 많이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식을 강하게 하고 꽃대가 안 올라오게끔 보온이라든지 이시관리라든지 물관리라든지 이게 중점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에 8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의 타발 휴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뿌리 확보가 된 상태에서 겨울에 충분한 휴면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하나의 팁입니다. 저는 이거를 정식할 때에 인부를 쓰지 않고 직접 가족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런너 코를 뭐 바깥쪽을 안쪽을 넣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모종을 보고 구분 쪽이 있습니다. 구분 쪽을 안쪽으로 해야 정확히 런너가 방향이 정확합니다. 런너 코를 따라가다 보면 방향이 틀려가지고 런너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9월 정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심을 때에 구분 쪽을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게끔 런너가 똑바로 나오게끔 하고 지금은 균이 곰팡이가 그렇게 기승을 뿌릴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소독을 꼭 자르고 난 뒤에 오후에 소독을 꼭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미모의 점적 호수가 있고 자모의 점적 호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압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멍과 구멍의 간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이 어미묘의 점적 호수를 하나를 까는 사람도 있고 두 줄을 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추천하는 건 뭔가 하면 혹시나 하나가 잘못됐을 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하는데 이 두 개 심을 때도 나오는 구멍을 교차하게 세심하게 하고 그다음 심을 때는 물이 떨어지는 가까운 쪽에 모종을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까운 쪽에 있어야 역시 육묘가 잘 되기 때문에 점적 호수는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을 때는 점적 호수에 가까이 모종을 정식하는 편입니다. 제가 글로벌 아그로의 작토피하고 랜더콘하고 메소나를 쓰는데 올해를 쓰면은 정확히 4년 차입니다, 사실은. 4월에 정식한 어미묘는 10월 달에 11월 달에 랜더콘하고 메소나를 중점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4월에 정식되고 난 뒤에 작토피하고 랜더콘하고 메소나를 주기적으로 저는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그로에서 주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조금 바꿔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포트가 작기 때문에 빨리 빠집니다. 이게 양액 비료, 물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주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착이 되기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할착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에 글로벌 아그로에 주시는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착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육묘기 때도 그렇지만 재배기도 그렇죠.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 관리 가운데 딸기 육묘에 물 관리가 거의 뭐 50%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뭐 몇 cc 주라 돼 있지만 저는 항상 물을 주고 난 뒤에 짜보고 내가 가장 좋은 작물이 아는 타이밍을 맞춰서 저는 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올해 이 4월 정식묘 모종을 판매를 3만 주를 했습니다. 충청도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여러 있는데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1등이랍니다. 상태가 좋고 저도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모종 팔고 나서 인연이 잘 끊기는데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는 거는 괜찮은 거겠죠. 작토피는 제가 주기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인데 어쨌든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균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처음에는 저는 뭐 써봤고 써보고 다른 것도 막 써봤지만 10일 단위로 저는 작토피를 마지막 간주회 때 꼭 넣습니다. 그 다음에 렌도콩과 메소나는 만약에 10일 쓴다면 보름 정도 애들 초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반 농가들이 그 4월 육묘에서 9월 육묘를 끝나는 데는 한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창황을 한다든지 또 비닐 위에 UV 코팅을 한다든지 바닥에 물을 뿌린다든지 하우스를 개방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간부에다가 찬물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걸 다 해봤지만 그렇게 실용적이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올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올해는 저온성 멀칭 비닐을 제가 씁니다.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아마 내가 최초로 시험하는 건데 제가 딸기에 접목하려고 여기 보시면 포트가 여름 되면 햇빛을 받으면 7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온성 필름을 깔아가지고 온도 차단을 하고 안에 있는 온도를 내뿜으려고 하는 저온성 필름이 구매를 다 끝났고요. 멀칭까지 다 준비를 했고 두 번째 글로벌 아그로에서 주시는 작물 선크림 보름간 지속된다니까 그것도 올해 열심히 한번 쳐봐가지고 다른 농가 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아까처럼 저온성 그 필름과 그 다음에 선크림을 올해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시면 물만 줘도 농사는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밥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너무 열악하니까 이 고온기에 애들한테 뭔가를 좋은 걸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제품이 이 제품이라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모종도 남들보다 사간 사람도 칭찬을 하고 사진 찍어서 좋다고 자랑할 정도면 내 농법이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벌써 3년, 4년짜리 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좋으니까.